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분야의 정책 변화가 예고되지만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조 바이든 당선인이 그린 뉴딜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내년 1월이면은 취임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이 앞으로 어떤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펴게 될까요? 일단 그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바로 동시에 파리 기후 협약에 재가입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재정 1조 7천억 달러, 우리나라로 따르면 약 한 2천조 원 정도가 되죠. 예. 집행할 것으로 밝혔고요. 또 미국 자체로는 2050년에 탄소 제로죠. 넷제로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넷제로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제로가 된다는 의미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정책을 통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50년에 넷제로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외국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탄소 국경세는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로서 네. 유럽연합의 안은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유럽연합 국가의 수출 기업에는 지원금으로 보전을 해주되 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추가로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전략입니다. 예. 바이든 후보도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를 참고로 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 또는 기업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도 유럽연합처럼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유럽연합이 관세 형태로 탄소를 감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유럽은 저 국제기후 협상에서 네.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매우 적극적인 지역 국가들입니다. 예. 이들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논리를 보면 첫 번째가 오염자 부담 원칙입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네. 원칙으로 국내 환경 문제 해결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염자 부담 원칙, 결자 해지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탄소 누출 방지 현상입니다. 탄소 누출 현상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원의 이전을 말하는데요. 국가의 환경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생산 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탄소 규제라는 A 국가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국가에서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 규제를 하지 않는 B 국가로 이전하려고 할 겁니다. 예. 네. 실제로 EU, 유럽연합에 있던 탄소 집약 산업시설 상당수가 환경 규제가 강화된 다음에 점진적으로 다른 국가로 이전해 나갔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탄소 규제를 하는 국가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탄소 규제로 경제적 불이익을 얻은 A국이 탄소 규제를 하지 않아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 B국에다가 탄소 관세를 부과해서 경제적 불이익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A국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탄소 규제를 받지 않고 생산될 물건이 있다면 수입 과정에서 관세로 가격을 조정해야만 탄소 규제를 받고 생산된 자국의 상품과 공정한 가격 경쟁이 된다는 논리죠. 예. 네,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이 불이익을 입히는 탄소 국경세 이게 도입이 되면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예상이 되나요? 일단 그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이익이 되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손해를 보는 주체가 되게 있겠죠. 예.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의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석유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원유 수송의 수익성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산림 파괴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유럽 연합의 목재 펄프 수입이 65% 정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동차라든가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들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탄소 집약적인 산소 용광로로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혹은 중국 대신에 전기 용광로를 사용하는 한국이나 캐나다의 철강으로 앞으로는 대체될 것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연합의 원유 수입원이 탄소 발자국이 많은 러시아로부터 탄소 발자국이 적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라든가 미국 등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진 곳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점차적으로 도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자, 그러니까 탄소 규제가 약한 나라가 기존에 우위를 점하고 있던 산업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탄소 규제가 강했던 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탄소 국경세 일단 좋은 대안으로는 보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예. 네. 탄소 집약도가 높은 산업은 주로 후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탄소 감축의 기술적인 법적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이 후진국들인데 선진국이 또다시 관세로 다른 어려움을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탄소 국경세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한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 관세의 적용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어떻게 보면 재정적이라든가 기술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대로라면 그 개도국의 수출 경쟁력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탄소 국경세 언제부터 도입이 되나요? 일단 유럽 연합 집행 회의는 2021년이죠. 내년 2분기 중에 법안을 마련한 다음에 유럽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23년부터 네.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2년밖에 지금 남지 않았는데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탄소 감축 노력이 미흡해서 현재는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럽 수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미국도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정책에 지금 매우 강경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 국무장관 존 케리를 대통령 기후 특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존 케리 기후 특사는 상당히 강경한 기후변화 대응 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자발적 기후 방안의 의무 이행 수단에 대한 합의를 좀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자발적 기후 방안을 달성하지 못한 나라들은 규역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거나 초과 달성한 나라들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현재 자발적 기후 방안은 이미 해외에서 3,830만 톤의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가격으로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예. 네. 그리고 바이든 당선자는 2035년부터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 불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그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갖다 추적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과학자 그룹의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화석 연료와 시멘트 생산 과정 등에서 6억 1,110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세계에서 9번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국에 올랐죠. 네.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에서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예. 그 결과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도 결국 생산 비용에 더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추가 기술이라든가 설비 투자가 불가피하거든요. 이로 인한 생산 단가 상승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소 저감 기술을 좀 상용화하고요. 탄소 의존 경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우리 경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파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네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게 저탄소 경제로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